자, 30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7까지에 적혀있는 카드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7개의 자연수 카드입니다. 임의로 서로 다른 세 장의 카드를 동시에 택할 때 이 세 장의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짝수일 확률을 구하래요. 근데 이 숫자가 지금 뭐라 하냐면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이 짝수라 했어. 그러면 세 장을 뽑으면 이런 식의 뭐야? 크기를 결정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장을 그냥 뽑기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명히 얘는 내가 배반 사건에서의 확률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때 뭐라 했냐면 임의로 서로 다른 세 장의 카드를 동시에 택한다니까 뽑기만 하는 거니까 전체 경우는 분명히 73이 되겠더라는 거야. 그럼 이 중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경우의 수를 갖다가 내가 뭐 하는 거야? 합사건으로 분류를 할 건데 가장 작은 숫자 얘와 가장 큰 숫자의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짝수 더하기 홀수 더하기가 분명히 짝수가 되겠죠. 자, 그때 분명히 얘네들의 순서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이 B라는 값에 대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요 가운데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합사건으로 분류를 하도록 할 겁니다. 분명히 가운데 숫자가 1이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얘가 2가 되는 경우 있을 거고 3이 되는 경우 있을 거고요 4가 되는 경우 있을 거고 5가 되는 경우 있을 거고 6이 되는 경우 있을 거라는 얘기지. 이해하십니까? 그럼 얘가 가운데 숫자가 2가 됐다는 얘기는 분명히 가장 작은 숫자는 1을 갖다 뽑겠지. 당연히 무조건 1이 뽑혀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홀수니까 분명히 나머지 어디에서 나머지 홀수들을 뽑아야 이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둘이 더했을 때 짝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31가지만큼이 있다는 얘기야. 자, 이번엔 가운데 숫자를 갖다가 내가 3으로 뽑아놨으면 분명 얘가 앞이 1이냐 2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네. 그래서 합사건 분류하면 얘가 1인 경우랑 2인 경우로 나눠진 거예요. 누구를 또 기준으로? A를 기준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럼 A가 만약에 1이라고 한다 그러면 홀수 얘 5하고 7 둘 중에 하니까 얘는 2C 1가지만큼 되겠죠. 얘는 2가지, 얘는 몇 가지? 3가지였던 거야. 자, 이번에 2를 골랐다는 얘기야. 2를. 그럼 분명히 여기서 큰 숫자에서 4와 6 짝수 중에서 하나를 구하니까 해도 2C 1가지에서 해도 2가지가 돼서 여기는 최종적으로 4가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엔 4를 뽑았을 경우죠. 4를 뽑았을 경우에는 분명히 뭐가 된다고 해가 1이냐 2냐 3이 되느냐 경우 나눠주면 됩니다. 자, 이번엔 4를 뽑았을 때가 1이 됐다 그러면 큰 숫자 중 짝수 중에서 하나로 얘는 2C 1가지가 돼서 얘는 2가지가 될 거고요. 맞나요? 그 다음에 얘는 2를 뽑았다 그러면 얘 큰 중에서 얘는 분명히 6이 되니까 그냥 한 가지죠. 짝수 더하기 짝수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3을 뽑은 경우에는 얘 2가지 중에서 하나를 뽑으니까 얘는 2C 1가지가 돼도 2가지에서 이 값은 얼마 되더라? 5가지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엔 5입니다. 자, 이번엔 5면 분명히 앞에 A를 뽑을 수 있는 경우는 분명히 몇 가지가 되는 거냐? 4가 되는 경우, 3이 되는 경우, 자, 1이 되는 경우, 2가 되는 경우, 3이 되는 경우, 4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1이 되는 경우는요. 1이 되는 경우는 분명히 7을 고를 수가 있으니까 얘도 한 가지야. 3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7밖에 못 고르니까 얘도 한 가지야. 그 다음에 우리가 2인 경우에는 6을 뽑아야 되니까 얘도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4인 경우도 얘 분명히 6을 뽑으니까 한 가지야. 그래서 얘도 몇 가지? 4가지가 되겠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6일 때는 분명히 가장 큰 숫자는 무조건 7을 뽑을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럼 이제는 작은 숫자 중에서 홀수 2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몇 가지가 되니까 우리가 2가지가 되겠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이해했어? 다시 6인 경우에는 7을 갖다밖에 못 뽑으니까 분명히 아니죠? 1, 3, 5 중에 하나를 뽑으니까 3가지가 돼야 되죠. 3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그렇죠? 6을 뽑았을 땐 7이 되면 작은 숫자는 1, 3, 5 중에 하나가 3가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7, 12, 16, 19가 돼서 요 값은 뭐가 되더라? 19가지가 되겠더라 라고 푸는 전형적인 배반 사건의 확률입니다. 74는 분명히 35죠? 그럼 35분의 19가 될 거니까 분명히 얘네들이 더한 값은 최종적인 답은 얼마 되더라? 54가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확률 문제는 분명히 뭐라고? 배반 사건에서 확률 이런 패턴의 문제죠. 이거 아니면 조건부 확률 아니면 독립식의 확률을 먼저 판단하시고 그 중에서 하나 값을 우리가 얘는 배반 사건의 확률이야 그러면 이렇게 배반 사건 모든 경우의 수분의 그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를 갖다가 합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전체는 웬만하면 구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합사건으로 분류하는데 저는 요 가운데 숫자를 기준으로 작은 숫자와 큰 숫자가 결정이 되므로 가운데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합사건을 분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분류하는 방법은 뭐 정확하게 뭐 다르겠죠. 얘를 분류 잡아도 얘를 분류로 잡아야 되겠죠. 근데 저는 가운데 있는 녀석이 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니까 편해졌다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네, 좋습니다. 자, 여전히 분명히 배반 사건의 확률 문제도 경우의 수 문제랑 똑같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실제로 내가 쓰는 경우의 수보다 확률에서 쓰는 경우의 수는 조금 더 난이도가 쉽다는 걸 머릿속에 인지해 두시고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자, 30번 문제 풀이 여기까지였습니다.